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제19대 왕 숙종 즉위 초입니다. 당시 양반과 여인들은요, 함부로 집 밖에 나갈 수 없었고요. 밖에 나가더라도 이 장옷이라든지 이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여인들이 이 얼굴을 내놓는 소박한 일탈이 허락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5월 5일 여인들의 명절이라고 불렸던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네. 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른 아침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공들여 화장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장옷과 쓰개치마를 훌훌 던지고 그네를 타고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그네가 하늘을 닿을 듯 높아질 때마다 문 남성들의 시선도 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붉은 치마를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소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봄춘, 향기향, 봄의 향기란 이름에 걸맞게 당시 16세 춘향의 얼굴은 꽃처럼 화사하고 머릿결은 난초처럼 매끄러웠으며 가녀린 자태는 버들가지 같았다고 합니다. 그 미모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이 남원 남성들은 춘향이 한번 보는 거 이게 소원이었답니다. 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춘향가를 부르면서 춘향의 모습을 떠올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의 아주 앳된 여성이지만 아름답고 기품 있고 자기의 자신의 생각이 아주 분명한 소신 있는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네를 타는 춘향이를 지켜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청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몽룡. 춘향전의 또 한 명의 주인공 이몽룡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이지요. 이글이글 타는 눈빛 보여주시죠. 이 눈빛이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몽룡은 아닌데. 입을 왜 그러는 거죠, 입을?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몰입이 깨지네. 죄송합니다. 자, 이몽룡의 나이 춘향이와 동갑인 16세. 아이쿠. 16살처럼 보이진 않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련님이 관리가. 당시 이몽룡은요, 아버지를 따라 이제 막 한양에서 남원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이몽룡은 한눈에 봐도 아주 말끔하게 생긴 귀티가 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춘향이의 곁에는 몸종 향단이가 함께합니다. 자, 조나단 씨, 네. 이몽룡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사옵니다. 네, 늘 도련님 옆에서 도련님의 팔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방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조방자인데요. 난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이름이 방자였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자는요, 관청에서 잔심부름하던 말단직을 가리키는 직책명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몽룡은 어떻게 관청의 방자를 이렇게 몸종처럼 부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집안이 좋은 어허.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몽룡을 데리고 남원으로 온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남원 최고 권력자 남원 부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부사를 흔히 사또라고 부르죠. 이몽룡의 아버지가 누구다? 사또. 사또. 그럼 나를 데리고 올 수 있지. 그렇죠. 원래 좀 금수저 집안이네요? 그렇죠. 좋은 집 아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때마침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남원의 핫플레이스 광안루를 누비던 이몽룡이 방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찌 얼굴 구경 한번 못할 소냐? 어서 불러오너라. 누가 낚아채기 전에 재빨리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몽룡은요 춘향이와 이루어지기에는 좀 힘든 사이였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약혼? 자, 이몽룡은요 남원 사또의 아들로 명문가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요 전라도 남원부에 퇴직한 관청 소속 기생 퇴기였던 겁니다. 기생. 신분 차이. 조선시대 기생의 신분은요 하층민이 천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춘향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죠. 그걸 따라가서 그렇죠. 하층민. 그렇죠. 당시 종모법에 따라 가지고 춘향이 역시 어머니와 같은 하층민. 천민이었던 것이죠. 결국 춘향이는요 어머니처럼 기생이 될 신분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춘향이는 기생이었던 거네요? 자, 그런데 당시 관청마다 그 기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생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 그걸 뭐라고 하면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 그런데 춘향의 이름은 기적에 올라있지 않아요. 어떻게요? 왜요? 자, 사실 여기에는요 춘향이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춘향의 아버지는요 종 이품 참판직에 오른 성참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이? 양반. 그렇죠. 양반인데. 아주 지체 높은 양반이라는 얘기예요, 권력이 춘향의 있는. 아버지가. 그러면 근데 어머니의 그 신분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천민.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참판이 춘향의 어머니 월매를 그 기적에서 빼준 거예요. 네. 그리고 자신의 서녀 춘향의 이름도 기적에 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춘향이는요 하층민의 기생의 딸이었지만 기생이 아닐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춘향이는 천인이자 기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은요 기생의 딸 춘향이를 하룻밤 놀이개로 삼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이라. 그거 잘 되었구나. 이놈아. 예. 너 얼른 건너가서 내 말하고 불러오너라. 우리 도련님이 조금 불순하신 게 남원 부사의 외동아들 이몽룡의 불순한 만남 제안. 춘향이는 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지금 얘기한 상황인 네, 거예요. 그 답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대박.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졸에서 10시 가듯 새양지 씨나라 가듯 똑똑 꼬아 밭이라더니 이 쥐구멍으로 쏙 빠질 녀석아? 아니 이거 지근역으로 쏟아질려서.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던데 뭐죠 그게? 종졸이새 10시 가듯 새양지 씨나라 가듯 네, 똑똑 꼬아 밭이라더냐? 그 당시 약간 좀 심한 말인가 봐요 그게 뭔가. 험한 말, 험한 말. 험한 말. 자, 여기서 난행은요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춘향이는요 방자 내 녀석이 도련님 앞에서 나를 기생이니 난잡한 여인이니 헛소리를 한 게 아니냐면서 버럭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련님이 시킨 건데 내가 욕을 다 먹고 있어. 춘향이가 원래 뭐 성격이 이렇게 다소 사람들에게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방자가 하는 말이 사또자제 도련님이 불러오라 하시니까 어서 같이 건너가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반 힘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오라가라 하는 그 행태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춘향이는요 생쥐 같은 녀석 이러면서 한바탕 욕을 쏟고 휙 돌아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
춘향이에게 혼쭐이 난 방자는 저 멀리서 지켜보던 이몽룡에게 쭈루루루루 달려가 상황을 고합니다. 그렇게 이몽룡이 한참을 광안루에서 이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그때 이몽룡의 표정이 일순간 환하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춘향이가 사뿐사뿐 광안루로 건너오기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한테? 네,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러 온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방자한테 한 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이몽룡을 직접 찾아가서 쓴소리를 한번 하려고 찾아간 겁니다. 따기를.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오답!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에리 씨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힌트를 좀 주시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오늘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살짝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해요. 정답. 정답! 이몽룡의 그 손금 보려고. 오답! 힌트 제가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힌트 한 번 네. 더 주시죠. 이몽룡의 이름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정답. 정답! 네. 꿈몽자의 용용자잖아요.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꿈을 꿔요. 꿈에 용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춘향이에게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용이 나왔다. 이몽룡을 만나러 가라. 이거는 그거다. 정답! 와! 네, 어머니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라. 맞습니다. 춘향이에게 이몽룡을 만나라고 설득한 인물은 바로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였습니다. 간밤에 청룡이 연못에 잠기던 신통한 꿈을 꿨는데 도련님 이름이 꿈몽 용룡. 이야, 이거 몽룡인 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거죠. 망설이는 춘향이에게 월매는 당장 이몽룡 만나보라고 등을 떠밉니다. 게다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춘향이를 만나고 싶었던 이몽룡은요, 방자에게 춘향이를 쫓아서 춘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때 조나단 씨, 당시 방자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한번 읽어주시죠. 미안하구나. 도련님이 다시 정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에 정하는 것이다. 자, 이몽룡이 춘향이의 글솜씨를 추켜 세우면서 만나서 서로 글을 나누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글솜씨를 보여달라고 하고 어머니 월매는 당장 이몽룡을 만나보라고 채근합니다. 자, 결국 한참을 망설이던 춘향이도 끝내 자존심을 꺾고 광안루로 향했던 것이죠. 드디어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난 이몽룡. 넋이 나가버립니다. 세상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것과 비교를 해도 춘향이의 미모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춘향이도 이몽룡의 얼굴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춘향이도 잠깐 고개를 들어 흘깃 이몽룡의 얼굴을 본 춘향이 눈이 반짝입니다. 잘생겼구나. 이몽룡은요, 훈훈한 걸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춘향이가 바랐던 이상형 지적인 외모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오, 지적인 외모.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운명처럼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 겁니다. 좀 그림들이 그려지고 계시죠, 지금요? 네네네네. 네. 자, 이제부터 춘향이의 모든 것이 알고 싶었던 이몽룡의 질문 세례가 이어집니다. 네 성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냐? 성씨이고 나이는 16입니다. 나도 16 동갑인데 서로 성씨도 다르니 우린 정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소개팅 딱 첫 만남 현장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분이 한껏 들뜬
이몽룡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문항동녀 저 하나이옵니다. 외동? 나도 외동인데 정말 우리는 인연이구나. 이몽룡은 춘향이와 아주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발견하면 신나게 맞장구를 치면서 천생연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팅 중인 거죠. 그리고 원래 계속 공통점을 찾으면서 인연인 맞아.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몽룡의 질문이 한가득 남아있던 그때 대화를 이어가던 춘향이가 펄떡 일어납니다. 시간이 늦어서 저는 집에 가야겠습니다. 얘기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 이대로 헤어지면 언제 또 춘향이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의 이몽룡 동현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이 어딘지 내가 데려다 주겠어. 그러면서 얘기를 더 해야죠. 예. 다음에 만날 약속을 또 미리 정하든지 예. 끝나기 전에. 자, 이몽룡은요 이때 춘향에게 승부수를 띄웁니다. 예. 오늘 밤 춘향이 네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 네, 그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간다고요?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들어가겠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예.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후 이몽룡은 온통 오늘 밤 춘향이를 만나러 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거는 원코, 형코, 리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대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새코나면 좋고. 진짜 안 갔나 보다 지금. 까만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라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이 간단하게 외우는 천자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원앙을 수놓은 베개와 이불로 찰속 절대가인 천풍류 봄이고 가을이고 벌리나니 벌릴열 은은한 달빛 아래 한밤중 만단정해를 베풀장 오늘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니 침실에 들어라 찰한 베개가 높거든 내 발베도록 이만큼 오너라 올래 후다닥 질끈 안고 품에 들이니 눈 오고 찬바람 불어와도 더울 서로구나. 이게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죠? 지금? 네. 약간 천자문을 그 19세용으로 바꾸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말들을 내가 춘향이를 만나서 그 첫날 밤의 회포를 어찌 풀 것인가를 상상을 하다 보니까 천자문이 달리 받아들여졌나 봐요. 부부가 덮는 원앙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봄이고 가을이고 은은한 달빛 아래 둘이서 정을 나누고 찬바람이 불면 침실에 들어와 베개 대신 자기 팔을 베고 더울 정도로 꼭 안고 자자는 겁니다. 이몽룡이 천자문조차 온통 잠자리와 연관지어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이몽룡의 머릿속에는 온통 춘향이뿐이네요. 맞습니다. 이 대목은 16살 피 끓는 청춘의 이몽룡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몽룡을 사대부 집안의 귀하게 자란 점잖은 양반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아직 미성숙한 도련님일 뿐입니다. 당연히 진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춘향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에 충실할 뿐입니다. 어리니까. 자, 드디어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방자를 앞세운 이몽룡이 춘향의 집문을 두드립니다. 춘향이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왔네? 이몽룡이 진짜로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몽룡이 왔다는 소식에 월매는 버선발로 달려와서 춘향이의 처소로 이몽룡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이몽룡의 떡 벌어진 입은 다물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어쨌든 그 사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좋겠어요. 화려하고. 네, 화려하고. 근데 갔는데 너무 초라해서. 초라한 그런 춘향의 집 보고 놀란 거죠. 어허. 맞나요?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춘향의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집안 가운데 커다란 연못에던 이 귀한 금붕어와 잉어가 뻐끔뻐끔 입을 벌리며 헤엄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춘향이 처소에 도착한 이몽룡의 턱은 또 한 번 쩍 벌어집니다. 책상 위에는 절개와 일편단심을 표현한 춘향의 시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바닥에는 당대 명필의 귀한 글씨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판소리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방에 탁 올라간 순간 이 각 벽마다 주련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와 그냥 문필만 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양도 다 두루 학습하고 있는 여인이구나. 그냥 일개 기생이 아닌 내 벗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반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춘향이가 이렇게 문필에 능했던 이유에는 우리가 몰랐던 춘향이의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명? 여중군자. 자, 이 군자는요 학식이 뛰어나고 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춘향이는 미모와 학식을 두루 갖춘 자타공인 재색을 겸비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지금 이몽룡은 춘향이의 재산을 보고 반한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그럴 리가요. 이 장면은 사대부 이도령이 춘향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간의 태도를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직접 마주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얘는 이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조금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몽룡은 이제야 춘향이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조예와 학식을 갖춘 여인인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이몽룡 큰 결심을 한 듯 춘향이 어머니 월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과 100년 헤어지지 말자는 언약을 맺고자 하니 어떠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그런데 월매는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그런 말씀은 말고 잠시 놀다 가십시오. 엄마가 분명히 꿈도 꾸셨는데 와, 근데 대답이 예상이 외네요. 그쵸?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이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결혼을 해도요 정실 부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몽룡과 춘향의 신분 차이 때문이었죠. 하층민이었던 춘향이는요 이몽룡과 정식 혼례도 치를 수 없었고요. 잘해야 첩실로 살아야 됐거든요. 게다가 하룻밤 인연을 맺은 후 춘향이가 버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매는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됐던 것이죠. 월매가 차갑게 혼담을 거절하자 이몽룡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춘향이를 정실 부인처럼 여기겠소. 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는가? 자,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이몽룡에게 월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약간 간절함이 좀 보이니까 알겠다 했을 것 같은데. 월매는요 향단에게 술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월매는 이도령과 춘향에게 술을 차례로 따라줍니다. 월매가 춘향이를 향한 이몽룡의 청혼을 받아들인 겁니다.